결혼 2년 차에 접어든 제 딸은 요즘 말로 인싸 그 자체입니다. 사람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점점점. 대충 아시겠죠? 네. 결혼 전엔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해 제가 술상을 봐주곤 했는데 문제는 결혼해선 사위가 그 술상을 봐주고 있단 겁니다. 이러다가 제 딸이 쫓겨나진 않을까 두려운데 전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아니, 누구 술상을 누가 봐준다는 거예요? 사위가 아내 그 딸을 엄마가 봐주던 술상을 지금은 남편이 봐준다고요. 남편의 술상을 가지고. 그렇죠. 네. 예. 뭐 일단 아이 투 아이 하면서 눈 마주치면서 한번 제대로 얘기를 좀 나눠보시죠. 자, 우리 어머님 어디 계십니까? 반갑습니다. 어머님, 따님 때문에 술상을 봐준다는 게 어떤 말인가요? 결혼 전까지는 사실은 그냥 제가 술 먹고 너무 여자애들이 바깥에 늦게까지 다니는 게 제가 꼴보기 싫어서 그렇게까지 먹을 거면 집에 와서 먹어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모이는 친구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이제 자기네들도 돈도 없고 뭐 이럴 때 되면 엄마 3차 집으로 가도 돼? 이런 식으로 12시에 쳐들어올 때도 있고. 와. 아, 이미 밖에서 2차를 쳐먹고. 예. 진짜 집으로 와서? 와, 진짜 근데 쉽지 않은 일인데. 이게 한두 가지 차려주는 거 뭐 한두 시간 있다 가는 건 괜찮은데 이제 새벽까지 몇 시까지? 6시까지 먹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다음 날까지 먹는 거네요. 네, 그러면 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안주를 계속 이렇게 계속 대줘야 되니까. 그 크루가 다 몇 명입니까? 집으로 자주 오는 아이들은 한 뭐 4-5명인데 거기 이제 자기 남자친구까지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막 이래서. 네. 그럼 그 술상을 지금 어머니가 하시던 그 시스템을 그대로 지금 사위가 물려받으신 거예요? 지금도 사실은 애들이 모이기만 하면 이제 엄마한테 가면 안 돼? 이런 식이에요. 나 이제 안 해. 막 그러고 제가 이제 막 짜증을 내니까. 네. 그리고 또 사이도 이제 얘가 이제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네. 엄마네 가서 나 먹고 늦게 갈 수도 있어라고 하면 어머니 힘드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면 데리고 와. 착하다. 아니, 사위가 대단하네. 말을 너무 맞아요. 예쁘게 하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더 미안한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 차라리 그냥 집으로 오라고 할 걸. 전 집에만 안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친구들을? 애들이 자고 거기서 출근을 해요. 그럼 사이는 어디서 자겠냐고요. 소파에서 자요. 아이고. 그러면은 사위분은 혹시 실은 내색 하진 않으셨어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진짜 본심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는 거니까. 지금 어머니가 이렇게 하시는 얘기는 일부 오해가 있어요? 아니면 다 맞는 얘기예요? 솔직히 듣기에 본인이. 다 맞아요. 다 맞아요? 네, 맞아요. 다 맞아요? 혹시 조금 약하게 얘기한 면이 없잖아 있나요? 그쵸? 그 술 먹고 많이 실수도 많이 하고. 어떤 실수를 해보셨을까요? 그것까지 말하면 진짜. 어머니 다시 마이크. 어머니가 말해주세요. 아니 근데 그거까지 말하면 이제 너무 이미지가. 이미 지금도 안 좋아요, 이미지가. 지금도 이미지가 안 좋아. 시댁에서 알까봐. 시댁 알까봐. 그러니까 저희 사위가 너무 힘든 부분 때문에 술을 먹고 집에 올 시간 때까지 잠을 못 자고 애가 택시에서 내릴 때까지 아파트 앞에서 기다려서 내리자마자 숙취해소제 먹여서 집에 데리고 들어가고 집에 와서 토하면 그거 다 치워놓고 애 씻겨서 재워놓고. 너무 착하다. 한석봉의 어머니 같네요. 간병인 수준이신데요?
헬렌 켈러 느낌. 헬렌 켈러. 그러니까 제 아들 같았으면 전 이혼시켰다니까요. 아니 선생님 따님이 좀 쫓겨나지 않도록 좀 아니요, 쫓겨나야 돼요. 뭘 쫓겨나지 않습니까? 지금 쫓겨나야지, 지금. 아니, 근데 제가 보기에 되게 놀라운 거는 엄마는 딸이니까 무조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얘가 싫든 좋든 나 엄마야. 그러면 그냥 엄마는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 하면서도. 내 새끼니까. 근데 남자는 완전 객관적 존재잖아요. 남자는 절대 공짜 없거든요. 근데도 엄마처럼 따님한테 한다는 거는 그거는 진짜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매력이 우리 아내 되시는 분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은 뭐라고 그래요? 그 애칭이 따구인데 따구? 네, 물따구. 아, 싸다구 아니고요. 돼. 누가 사랑하는 사람 애칭을 싸다구로 짓는 사람이. 따구야 이렇게 해요? 우리 따구 왜 이렇게 이뻐? 왜 이렇게 귀여워? 그 살이 쪄도 나는 우리 따구 뱃살이 제일 좋은데? 막 이런 식으로. 자기가 더 좋아. 거짓말이야 저거. 네? 거짓말이라고요? 이런 슬픈 부부도 있어요. 여러분 얼굴 못 보셔서 그렇지만 나중에 방송 나올 때 보세요. 되게 사랑스러운 그게 있어요. 맞아 러블리예요. 러블리해요. 오히려 그렇게 술 먹고 그랬다는 게 저 안 믿길 만큼. 지금 30 넘었어요? 예, 31. 31 됐는데 한국에서 태어나서 31 된 여성분들 중에 이렇게 얼굴에 좋은 햇빛이 나오는 사람 솔직히 많지 않아요. 진짜입니다. 이랬건 저랬건 우리는 이게 막 있어요. 이게 있어. 어쩔 수 없어. 나이가 먹으면서. 근데 결국 살아봐요. 어떤 저기 할머니가 그랬어요. 자기 80 살았는데 마지막에 웃는 놈이 승리자인 줄 알았는데 내가 80 살아보니까 자주 웃는 놈이 승리자라고. 아. 참았다가 마지막에 웃으려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중간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계속 참다가. 근데 우리 따님은 야, 뭘 그렇게 하니? 작은 거에도 친구들끼리 모여서 재밌게 얘기하고 또 맛있는 거 먹고 또 별거 아닌데도 막 까르르 웃고 그렇게 살아오신 것 같은데. 제 만약에 다음 생애를 결정할 수 있다면 전 따님 같은 스타일로 살고 싶어요. 아, 저렇게 살고 싶다는 거지 저런 분과 결혼을. 안 돼요. 나는 되지만 독신. 안돼 아, 무슨 말인지 알고. 결혼은 할 수 없어. 네, 그냥 아름다워 보여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식은 이거예요. 방송으로 나오면 방송을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 그때 그때도 뭐 나 그렇게 나쁘지 않는데? 라고 하면 당분간은 합시다. 네? 당분간 해야지. 어떻게 해요? 딸 다 컸는데. 그리고 성인이고 남편도 오케이 했는데. 근데 이제 그걸 여러 사람이 볼 거라고요. 이제 방송에 나가면. 그러면 이게 내가 그냥 우리끼리 있는 거랑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본 거하고는 이거는 조금은 이거는 좀 그런 것 같아. 그러면 아마 그때 생각이 어떻게 들지는 몰라요. 근데 조금 과하다 느끼면 그때는 조금 수정해보면 어떠냐. 그리고 결혼 잘했고 보기 좋습니다. 저희 아빠를 고발합니다. 저희 아빠는 사회에서는 멋진 남자지만 집에서는 술과 담배에 찌든 남자입니다. 이래 지친 아빠를 위로해준 건 저도 언니도 엄마도 아닌 술과 담배였는데요. 이제는 아빠가 건강한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김창옥 선생님, 아빠가 금주와 금연을 성공할 수 있게끔 따끔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어디십니까? 오, 네, 어서 오십시오. 아버님이 술과 담배를 하루에 얼마나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에 2갑 피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루에 2갑이시래요. 하루에 2갑이라고? 하루에 2갑이세요, 아버님? 보통 줄여서 얘기하는데 엄청 많이 피는 엄청 많이 피는. 하루에 2갑이면은 1시간에 하나씩. 아니에요. 1시간 하나씩 아니에요. 계속 끊어지면은 태우고 끊어지면은 태우고 이렇게 하면 2갑 태울 수 있거든요. 담배 실험하시는 분 아닙니까? 술은 보통 일주일에 아버님 몇 번 하세요? 가족끼리 있을 때 무조건 밥 먹을 때는 소주 반병 정도 드시는 것 같아요. 응. 지금 저는 알게 된 건데 원래는 몰랐는데 엄마가 언니를 임신했을 때 아니 또 저를 임신했을 때 임신을 준비하는 그 기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피우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따님분은 아버님한테 직접적으로 아빠 이거 좀 끊으셨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드려본 적은 있어요? 네, 정말 여러 번 말하는데 아빠는 그때마다 네가 말하니까 더 담배 생각이 난다면서 맨날 밖으로 나가서 또 피고 저는 진심으로 아빠가 끊었으면 좋겠어서 하는 말인데 아빠는 자기를 괴롭히려고 하는 말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아, 그러셨구나. 건강을 위해서. 왜 그렇게 담배 의존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엘리베이터 회사에서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영업 쪽에 일을 하는데 뜻대로 일들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안 될 때 되게 이제 속상하고 그럴 때 담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술은 솔직히 우리 그 둘째 딸이 저보다 많이 먹습니다. 잘 먹습니다. 이건 또 갑자기 무슨 충격적인. 마음 먹고 먹으면 소주 2병을 먹거든요. 뭐 일단 저는 뭐 따님께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술을 줄여라. 아, 반대로. 먼저 따님부터 술을. 아, 근데 저 진짜 실제로 네. 제가 술에 너무 의존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야? 사연이 바뀌었어.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제가 발령을 가평으로 받았어요. 네. 집은 천안인데 저 멋있구나. 너무 타지에 혼자 있다 보니까 그렇지. 일이 힘들면 술을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다 보면 그래가지고 또 술이 약간 길처럼 늘거든요. 맥주 한 캔 하고 자고 맥주 한 캔 하고 자고 이런 정도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술을 끊고 이제 건강한 방법으로 좀 저의 스트레스를 해소해 보자. 그 일로부터 좀 도망가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아빠도 뭔가 담배 아닌 좀 다른 방법으로 일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다른 가족들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를 해소했으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참 그래. 진짜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무슨 뭐 처음부터 술을 막 먹고 싶어서 먹고 담배를 피고 싶어서 피고 그런 경우는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아버지가 50대세요? 50대 중후반? 중반. 그 아버지 50대 중반이 됐어요. 그리고 딸이 2이야. 그때 아버지들의 그 느끼는 게 전통적으로 뭐냐면 힘든 거는 잘 얘기 안 하려고 하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업이라는 게 당연히 뭐 이게 참 누군가한테 뭘 판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솔직히 전 강사나 교수라고 생각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뭔가 영업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공연자라고 생각했어요. 영업이나 공연이나 뭘 잘하려면 항상 남한테 맞춰주는 버릇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들 눈치를 잘 보고 맞춰주고 내 목소리를 잘 안 내요. 그러면 이게 쌓일 거 아니에요. 나로 살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그리고 이제 헛헛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가족한테 말하긴 그래. 그거 다 말하긴 그렇잖아요. 딸들 모아놓고 아빠가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아빠 밖에 가면은 아빠 사람들한테 다 맞춰줘. 아빠 직원들 많아지잖아? 그 사람네 비유 다 맞추는 거야 아빠가. 이런 얘기 딸들한테 잘 안 하시죠? 안 합니다. 봐봐요. 왜 안 하겠어요? 딸한테 그 얘기를 하면 딸이 스트레스 받아서 술 더 마실까 봐. 그러니까 이제 아빠는 항상 괜찮다야. 아 괜찮아. 아빠 지금 버틸만 하다. 아빠 버틸 때 니들 결혼해. 아빠가 뭐 해줄 수 있을 때 그때 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엄청 많이 했어요. 엄청 많이? 그런 얘기를 왜 많이 하겠어요? 진짜 힘이 많아서? 그건 딸에 대한 마음이지 진짜 아버지가 능력이 많아서 그런 건 아니에요. 아버지의 감정을 계속 표현하는 것일 뿐이지. 근데 저는 담배나 술 그 자체보다 우리가 힘들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해결하냐는 거죠. 내가 힘들 때, 버겁다고 생각할 때 누구는 신에게 기도하고 누구는 부처님 앞에서 절을 하고 누구는 좀 뛰고 올게. 누구는 조깅을 하고 내가 그것을 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으로 이제 습이 들었느냐인 것 같아요. 제가 어제 황정민 씨 유튜브 나온 거 들었는데 그분 술 엄청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셨대요. 근데 술도 끊고 담배도 끊으셨대요. 그래서 후배들이 왜 끊었냐고 그랬더니 50이 되는데 내가 이때까지 힘들게 살아왔는데 나한테 선물 하나는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뭐 어떤 차 하나 뭐 사셨냐고 그랬더니 담배를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나에 대한 힘들게 살아온 나에 대한 선물. 근데 그 접근 방식이 진짜 멋있다. 너무 멋있다. 진짜 멋있다. 금연의 개념이 아니라 이때까지 힘들게 살아온 50이 된 나에 대한 선물로 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막 박수가 쳐지더라고요. 진짜. 그냥 단지 이렇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제가 감히 동생이 뭘 끊어라 이런 거 말도 안 되고요. 세상의 모든 아버지들에게 그 모든 세상의 부모님에 대해서 박수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도망자는요. 술 때문에 졸혼 위기라고 하는 도망자의 사연입니다. 도망자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9년차 부부입니다. 제 배우자는 술을 미치게 좋아합니다. 잠깐 이야기만 나누고 오겠다더니 술자리에 나가면 깜깜무소식입니다. 아하. 그뿐 아니라 술만 마시면 술술 거짓말도 참 잘해요. 코스다 코스. 그래서 최근엔 결혼하자고 말해버렸는데요. 술 때문에 틀어진 우리 부부. 어떡하면 좋을까요? 일단 주인공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술 자, 마시고 어디 연락 안 계십니까? 네, 일단 마이크를 좀, 우리 마이크를.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술을 드시길래 지금 고민이 어마어마하신데요. 자, 우리 남편분. 대체 어느 정도 드시길래 왜 이렇게 원망을 사고 계시는지. 제가 먹는 게 아니고요. 네. 술은 제 와이프가 네. 술은 제 와이프가 먹는 와이프분께서 제가 술이 아니고요? 사연은 제가 보냈고요.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내분의 이야기. 제 얘기입니다. 네, 잘못 짚었어. 제가 지금 너무 이런 그 편견에 갇혀서 세상을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 그 담배 아버님의 빌드업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잠깐만 얘기가 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술을 마시면 깜깜무소식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아내분이 그럼 연락이 끊기시는 거예요? 네. 일단 술을 마시러 나갈 때는요. 네. 잠깐만 먹고 올 거고 9시 전에 올 거고 2차는 집에서 할 거니까 준비해 놓고 그렇게 말하고 나가거든요. 네, 네. 근데 9시 되면 연락 안 되고 뭐 일찍 들어오면은 12시? 네, 네. 일찍 들어오는 날은 제가 칭찬해 주죠. 12시 전에 들어오면 감사하다고. 감사하다고? 조금 많이 논다 하면 네. 해 뜨면 들어오고. 지금 이제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네, 야, 그렇죠. 그때 통금 시간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아이가 하나 있는데 아들과 저는 이 코로나가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다. 그 통금 시간이 있으니까. 통금 그 시간 엄마가 일찍 정도였어요. 들어오니까.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지금 많이 땀 흘려서 그러는데 네네. 약간 질서가 좀 잡혀 있어요. 네. 예쁘세요. 그래가지고 콩깍지. 공지를 한번 해서 제가 갔더니 네. 여자분들 셋이 먹었는데 세 명이서 먹었는데 소주도 각각 한 10병 있었던 것 같아요. 30병이네 그럼. 아니. 각각이 아니라 10병. 토탈 토탈 10병. 그래도 많은데? 그래. 1인당 3명 이상 마셨다는 얘기잖아. 근데 그것도 약간 좀 신뢰가 떨어지는 게 이렇게 술집에 가면 먹다 치우잖아요 한 번씩. 그렇죠. 야 그게 몇 차전인지를 그러니까 모르죠. 그게 지금 처음 놓는 자리에 잔인지 두 번째 온 병인지 모르니까. 아니 혹시 지금 흘리시는 땀은 그러면 뭐 식은 땀입니까? 아니면 술이 깨시는 중입니까? 어제도 한잔 해갖고. 어제요? 네. 근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일단은 술을 먹으면 2차는 집에서 하거나 3차는 집에서 한다고 저한테 말을 하고 준비해 놓으라고 합니다. 거의 우렁각시 수준으로 사시는군요. 준비해놔. 네. 남편이 술 먹을 때 아내분은 이제 어떻게 똑같이 이해를 해주시는지. 제가 9시, 10시에 좀 늦으면 전화 와요. 늦게까지 술 먹는다고. 이거는 약간 아니, 내로남불. 그러면 아내 입장에 직접 들어볼게요. 마이크 좀 건네주세요. 근데 그냥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하고 술을 마시면 이 사람들하고 있는 게 너무 좋아서 휴대폰 자체가 무음이에요. 저는 맨날. 그래서 족쇄를 하나 해줬어요, 오빠가. 족쇄는 뭐예요? 워치. 시계. 네. 울리지. 근데 제가 10시만 되면 티친 모드를 해놔갖고 연락이 안 돼. 예, 그리고 연락이 오면 엄청 와요, 진짜. 전화기를 못 걸어놓고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요, 좀.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실 수도 있고. 제가 술에 취해서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잘해요, 또. 제가 정말 최근 들어 여성 빠따 때리고 싶은 적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정말 아니 진짜 김미자 이후로는 처음이에요. 그러면 조론을 생각하신 건 누구세요? 남편분? 저요. 조론을 생각하신 건 진지하게 생각하신 거예요? 아니면 진짜 홧김에 생각하신 거예요? 계속 이제 나이가 조금 저도 이제 조금 드니까 일단은 술상 보는 게 너무 힘들고요. 저희 할머니가 했던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입이 너무 짧아서 같은 음식을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먹으면 다른 술상을 봐줘야 돼서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계속 넌지시 살짝 던져서 말은 했었거든요. 나 이렇게 하면 계속 못 살겠다 이렇게. 네. 어떨 때는 진지하게 받아들이다가 또 어떨 때는 진지하게 안 받아들이고 저한테 돌아오는 답은 그런 거예요. 나이가 들면 주변에 사람이 있어야 되고 더 가까이 지내야 되는데 왜 자꾸 벗어나려고 하냐. 근데 이제 공간은 같더라도 이렇게 분리돼서 생활하는 거니까 각자의 삶을 사는 건 좀 어떨까. 일단은 답변을 못 얻고 동의를 못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론을 하자고 하는데 저는 할 수가 없거든요. 살아야 돼요, 같이. 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챙김을 받아야 되는데. 선생님 이혼할 것 같아요. 선생님 이혼할 것 같아요. 선생님 말이 진심이라면 이거는 합쳐질 수 없는 관계잖아요. 선생님 그 마음이 진짜 진심이라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 어머니가 아버지가 제가 보기엔 좀 말도 안 되는, 아버지 딴에는 당신 딴에는 당연히 이해가 있고 사유가 있겠지만 두 사람의 관계를 객관적으로 보기에 너무 반복되는 그런 일을 하셨거든요. 어머니가 처음에는 으이그 하다가 다 받아주시더라고요. 희한하게. 아버지가 장애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죠. 내 남편이기도 하고. 근데 어머니가 어떤 나이대가 딱 지나시니까 섬뜩하리만치 이야기에 살이 오르더라고요. 이 살기가 와 이제 엄마 저 기운이 어우 막 이런. 근데 아버지는 놀랍게도 저희 집의 경우에는 80이 넘어도 안 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이게 악에 받쳐서 아버지한테 그게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셨거든요. 그 엄마가 3년째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왜 힘들어 하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엄마가 악에 받쳐서 아빠를 막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또 엄마는 미안하대요. 후회스러워. 죄송하지만 자녀 입장엔 그 모든 게 다 유쾌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 것도 이해는 하지만 그렇고 엄마도 불쌍하고 안타깝고. 왜냐하면 두 분만 생각할 수 없는 게 아이도 있잖아요. 그 아이는 지금 몇 살이죠? 고3이요. 고3. 그러면 이제 그 전부터 아이가 섬세할 때부터 이걸 다 봤을 거라고요. 그게 아이의 삶에 심지어는 엄마 아빠가 돌아가셔도 아주 강하게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칠 거예요. 물론 그 바람을 타서 아이는 자기의 배를 전진하게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아이들은 죄송하지만 극소수예요. 저 선생님이 얘기했다니까요. 단기 기억 상실이 오고 알츠하이머의 증상들이 오는 건 선생님이 보기에 가장 큰 것은 엄마 아빠 싸운 걸 많이 본 트라우마라고 그랬어요. 트라우마는 뇌로 하는 게 아니라 몸이 기억한다고. 그러니 하실 수 있다면 저는 지금 같은 삶의 방식을 수정하시는 게 좋고, 저에게 진심으로 이 일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어머니께서 계속 이런 태도를 구하신다면, 아버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신다면 저는 이별을 추천할게요. 아버님의 삶과 자녀를 위해서. 그렇지만 저는 이게 다 진심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남편분이 아내를 예뻐라 보고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 희망이 있다는 거죠. 예쁜 건 희망이 없어요. 세상에 오직 희망은 딱 하나야. 예뻐 보이는 거. 인물이 잘난 거 그게 아니라 예뻐 보이는 거는 내가 저 사람에 대한 시선이잖아요. 오직 그게 희망이라는 거죠. 인간의 외모나 형태가 아니라. 술 끊을게요. 네? 술을 줄일게요. 술 끊을게요. 네? 술을 줄일게요. 이번 질문을 예비 남편의 술버릇 때문에 좀 이제 걱정이 많다. 네. 저희는 헬스 트레이너 예비 부부입니다. 하는 일이 같다 보니까 서로 잘 맞고 말도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같이 술만 마셨다면 문제가 생깁니다. 평소에는 애교도 많고 다정한데 술만 마시면 어린애처럼 소리를 지르고 악을 쓰며 감정을 표출합니다. 마치 감정 표현이 서툰 아기처럼 보일 정도예요. 그리고 다음날 술이 깨면 애교로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고, 술을 마시면 또 악을 쓰고. 결혼 후에도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알코올성 금쪽이 느낌이네요. 그렇죠. 금쪽이죠. 네. 네. 어디 계신가요? 어디 있습니까? 아, 맨 앞에 계시는군요. 두 분 몸이 아까 딱 보니까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네네. 약간 건강미가 좀 넘치시죠. 네. 몸이 좋더라고요. 뭐 술을 우리 남편분께서 드시면은 어떤 식으로 좀 평소랑 다르게 감정을 표출하세요? 처음에는 술 먹고 그 연애 초 때 갑자기 이리 막 자기 쪽으로 오래요. 집을 이제 가려고 하니까. 네. 그래서 내가 막 오빠가 와 막 이러는데 그러고 계속 실랑이 하다가 오빠가 갑자기 저한테 이렇게 오더니 막 우리 헤어지자 이러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기억을 못해요. 그러면 막 먼저 연락을 해서 그렇죠. 우리 어제 무슨 일 있었어? 미안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먼저 연락해서 어제 기억나? 이러면서 제가 더 먼저 말 걸어줘야 되고. 소리를 아까 막 지른다고 하셨는데. 평상시에 좀 제가 느꼈을 때 답답했던 거를 말을 잘 못하고 참고 있다가 그게 술만 먹으면은 표출이 되는 것 같아서 그것도 우리 이거 고쳐야 될 것 같다라고 말했었는데 오빠가 나는 그렇게 안 해와서 그거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사람 어디 있어? 얼굴은 진짜 귀여워. 사실. 근데 예비 아내분이 보시기에는 이 남자가 대체 왜 그러는 걸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그 오빠 어머님이 네. 지금 거의 18년째 루게릭병에 걸리셔서 그래서 케어하기가 어려우니까 혼자 태국으로 보내지고 그래서 계속 혼자 있으면서 그거를 계속 혼자 억눌렀던 것 같아요. 그러면 되게 어린 나이에 태국으로 간 건데요? 네, 고등학교 1학년 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러면은 거기에서 뭐 되게 사춘기고 막 이럴 때 예민하고 그럴 때 되게 복잡한데 감정이. 저희 아버지도 예전 아버지시다 보니까 고지식하셔서 그때는 너 여기서 버텨야 된다. 못 버티면은 뭐 어차피 케어해줄 사람 없다. 와 어린 나이에. 그때부터 좀 혼자 사는 게 좀 익숙했던 것 같아요.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러게 타지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익숙한 게 자연스러운 익숙함이 아니라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서 살아남아야 되는 적응력 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래 아빠는 좀 엄하시고 엄마는 또 아프시고 내가 알아서 해야지. 저희 아버지가 청각장애가 있으셨거든요. 엄마는 무학이셨기 때문에 글을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속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학교에 오실 수 없구나. 아빠는 귀가 안 들리시고 엄마는 글을 모르시고 집은 돈이 없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알아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겉보기에는 빨리 어른이 된 것 같은데 저쪽 안에 아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 봉인을 해제해 주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원래 우리 안에 있는 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나가는데 그 봉인을 해제해 주고 원래 있던 우리에게 더 과하게 색깔을 주는 것 같아요. 술이라는 것 자체가. 나 사실 엄마한테 우리가 보통 엄마니까 내가 애교도 부리고 막 그런데 엄마 지금 편찮으신데 내가 지금 그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난 내 안에 애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어린아이 안에는 사랑받고 싶은 것도 있고 애교를 부리고 싶은 것도 있고 너무 힘든 것도 있고 그래 그리고 참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네. 이 남자가 똑같이 행동을 하는데 왜 이러는지를 전혀 예상을 못하고 추측을 못하면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해? 오빠 그거 알코올 중독이야. 나 그럼 결혼 못해. 술 먹고 갑자기 막 자기가 무슨 말인지 기억하지도 못할 말 막 하고. 근데 지금은 또 알고 이 남자의 그런 행동을 보잖아요. 그럼 또 되게 다른 느낌이야. 너무 안쓰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달라지는 건 있어요.
누가 영상 메시지 한번 하실래요? 아, 둘 다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결혼 전인데 네. 여자친구가 저희 어머니를 지금 모시고 있어요, 같이. 와, 집에 잘해야겠다. 어머님 댁에서요? 아직까지는 부모님과의 이런 독립이 조금 어렵게 많이 느껴졌었는데 이제는 여자친구랑 같이 좀 독립해서 같이 그냥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니 영상 메시지를 하는데 왜 저한테 얘기를 해요? 나랑 결혼할 거예요? 난 싫어! 영상 메시지 하라고. 여자친구한테 하란 말이에요. 빨리. 여기다가. 다원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많이 기다려주고 이해해줘서 고맙고 앞으로는 많이 변하는 모습 보여주도록 노력할게. 고마워. 사자로 시작하는 거야. 사자로 시작하는 거 얘기해. 사랑해. 아니 사줄게. 사줄게. 샤넬. 샤넬 사줄게. 제 남편은 저한테도 자상하지만 다른 여자들에게도 엄청나게 친절합니다. 나이 갔다 나이 갔다. 아, 힘들어. 너무 싫어. 첫 줄 읽었는데 이 사연 이미 끝났죠. 아, 혈압 올라. 외간 여자들에겐 선을 그어야 하는데 너무 자상하게 행동해서 상대방이 오해하게 만들어요. 깻잎 논쟁, 새우 논쟁 얘기할 때도 당연히 깻잎을 떼줘야 하고 새우를 까줘야 한다면서 그게 왜 논쟁이 되는지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제 말은 안 듣는데 창욱쌤이 얘기해주면 고칠 것 같아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저기 커플티를 또 입고. 그러게. 남편분께서 모든 여성분에게 좀 자상하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행동을 하시길래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 신랑이 인상도 좋고 서글서글하고 되게 너무 좋으세요. 네, 서글서글하고 나름 말도 잘하고 조금 술에 쪄들어가지고 얼굴이 색깔이 좀 변했는데 근데 이제 20대부터 여자들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친절하게? 스킨십 하는 거는 기본이고. 방금 일본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그건 친절이 아닌데? 방금 일본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물론 기본적으로 술이 문제예요. 술이. 맨정신에는 정말 예의 바르고 깍듯해요. 근데 이제 일단 술만 먹었다면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요. 다른 사람으로. 막 스킨십하고 손잡고. 막 스킨십하고 손잡고. 이거는 선생님 이거 지금 가정법원으로 가야지 지금. 이거 TVN으로 올 내용이 아닌데. 밸런스 게임 하나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술만 마시면 자상하고 여자한테 아주 로맨틱하게 바뀌는 남편. 운전대만 잡으면은 욕을 미친 듯이. 재밌다! 재밌다! 이 프로 재밌다! 아주 거칠게 하는 남편. 운전이야, 그래도. 야, 이거 어렵다. 안 고를란다.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먹고 이제 자기의 그 퀄리티가 점점 떨어지니까 동창회를 나가는 거예요. 동창회를. 동창회. 네네. 한간에는 이제 남자들이 산악회,
동창회 이렇게 나가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동창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제가 반대를 했죠.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제 몰래 다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몰래 다니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몰래요? 야, 이거 진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가정법원? 근데 이제 어느 날 신랑 핸드폰에 잠금 장치가 없거든요. 우연히 사진첩을 봤더니 여자들 남자들 이렇게 2대2로 짚라인을 탄 거예요. 데이트 아니야? 짚라인? 짚라인을 탄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렇게 다닌 적이 없는데 동창이랑 이렇게 둘씩 갔다는 게 야, 이게 뭐. 둘둘. 야, 저거는 바람인데? 어? 그럼 저 거수 한 번만 갈게요. 그러면. 오케이. 자, 이성 동창들과 2대2로 짚라인 타러 가도 된다, 안 된다? 자, 된다! 한 명도 없어. 자, 안 된다! 안 돼. 아니, 근데 모든 여자분들한테 왜 이렇게 자상하신 거예요? 아니, 약간 오해예요. 그렇진 않고요. 좀 20대 만나다 보니까 저희 친구들하고 이제 와이프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합석 자리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나이도 비슷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스킨십이 된 거 뿐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본인이 인지하시는 정도의 스킨십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놀러는 가되 여자랑 가는 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 도가 지나치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뒤집어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아내분께서 동창회 나가서 다른 남성분들과 짚라인을 타면서 할 때 손을 무의식적으로 이야기하면서 막 이렇게 잡으면서 얘기한다. 똑같은 행동을 아내분께서 하셔도 다 이해하세요?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 안 하고 가도 됩니까? 저는 그렇고요. 네. 와이프는 이제 얘기했으면 좋겠다. 나쁜 남자. 네. 아니 일단 저는 빠따를 5대 때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보통 중고등학교 때 빠따 좀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 빠따 한 5대 정도. 저는 되게 다른 식으로 생각이 몇 개가 들었는데 첫 번째는 우리 남편분께서 비밀번호를 안 걸어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엄청 중요한 요소다. 만약에 남편분이 저희가 생각하는 막 그런 식으로의 좀 삶을 산다면 절대 걸어놨겠죠. 맞아요. 그건 그래요. 사실은 짚라인 안 타고 번호 걸어놓은 새끼들이 훨씬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 그리고 우리 아버님께서 그런 주변 분하고 스킨십을 했는데 그 여성분들이 이거 너무 불편하고 너무 끈적끈적하고 너무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 벌써 되게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졌을 거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에 비해서 막 그런 불편한 이슈들이 생긴 건 아니죠. 네. 맞죠? 봐봐요. 거기 여성들이 느낀다니까요. 이 남자가 이거 할 때 이거 지압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 사람들이 다 느끼잖아요. 이거 허그했는데 이게 인사인 건지 이 새끼가 음흉하게 나 스킨십 하려는 건지 여자분들 알아요, 몰라요? 다 안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사실 원인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려서 성장 과정에서 사랑을 매우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사랑에 대해서 많은 결핍을 느꼈거나 예전에 좀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항상 부모님이 항상 밖에서 일을 하시니까 제가 계속 혼자 있었어요. 이제 원래 고향이 성남인데 학교를 서울로 다녀서 겨울에 되면 집에서 제가 등을 켜야 돼요. 해가 일찍 지니까. 그래서 지금 가면 항상 혼자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유년 시절까지 그걸 좀 많이 느껴서 좀 외로움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때 외롭다는 걸 부모님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그때는 부모님 세대가 40년대생들 분들이라 살갑게 얘기할 그런 세대는 아니었었어요. 소외받은 아이들 세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선생님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엄마가 저를 늦게 낳고 그리고는 엄마가 저를 낳아서 모유수유를 그때는 했잖아요. 막 분유가 좋지 않아서. 근데 엄마가 그때 이제 폐렴에 걸리셨대요. 그래가지고 모유수유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어머니들 친구 또래 그 엄마들 있잖아요. 그 어머니들한테 젖동량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때의 그 정서적 외로움, 허기, 그 엄마의 부재에 대한 어떤 계속 결핍. 그러니까 이제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엄청 활발하게 다닌 것 같아요. 왜? 내가 막 특이한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니까. 그러니까 학교를 이렇게 안 가고 이제 이렇게 가기 시작한 거예요. 봐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내가 뭐라고 할 때 사람들이 반응해 주는 거. 그게 사랑이야. 엄마 나 왔어 그러면 아이고 왔구나 이런 거. 아니면 뭐, 엄마 나 너무 배고파 그러면 아이고 배고프지. 이런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받고 싶었던 거예요. 리액션. 근데 블랙홀처럼 내가 뭘 했는데 그냥 들어가 버려. 사라져 버려. 그럼 난 이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여러 명하고 같이 있고 싶고 같이 있다가 혼자 있으면 이 스산함이 쑥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아시는 것처럼 그 남자아이가 진짜 원하는 건 스킨십의 이면일 거예요. 내가 너와 연결됐다는 느낌. 나 혼자 있지 않다는 느낌. 그래서 아버님께 여쭙고 싶은 건 우리 아내 되시는 분한테는 스킨십을 좀 자주 하는 편인 거죠? 네. 그러니까 저한테 하는 거는 뭐라고 안 하죠. 근데 뭐라고 안 하죠. 더 타고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되게 두 분 얘기하면서 전 되게 어떤 느낌이 드냐면 사실은 최악의 경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50대 대한민국의 남성들이 아내하고 막 스킨십하고 이러는 거는 그 몸싸움 할 때밖에 없거든요. 저리 가서 저리 가. 아니 근데 형님께서 농사짓고 뭐 낚시하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거라면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하겠어요. 근데 남녀 해가지고 여성들도 같이 가고 뭐 그러면은 저 개인한테 질문하라 하신다면 그거는 이제 조금 줄이시는 게. 왜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 아내 되시는 분께서 계속 참을 수 있는 그 라인이 결국은 끊어진다는 얘기죠. 우리 저기 형수님한테 우리 메시지 한번 하시죠. 현정아, 얼추 30년 살아줘서 고맙고 사랑해. 다음 질문도 이거는 뭐 모든 부부가 거의 갖고 있기는 하죠. 의견 차이 때문에 미쳐버리겠다는 우리 또 남편분께서 그래요? 보내주셨습니다. 네. 결혼 5년 차 부부입니다. 저는 프리랜서라 수익 구조가 불규칙하다 보니 사회생활을 잘하고 인간관계를 잘 유지해야만 일도 계속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아내는 제가 비즈니스를 위해 갖는 친목 도모의 자리를 술 먹고 놀기 위한 핑계라고 단정짓고 전부 쓸데없는 짓이라고 폄하하곤 합니다. 쓸데없는 짓이라고? 아내한테 무시당할 때마다 화가 나고
대화하기가 싫어지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니 이거는 정말 많은 대한민국의 부부들이 같은 문제로 싸워본 적이 많을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얘기 듣자마자 그럴 수 있어요. 프리랜서잖아요. 뭐 쓸데없이 그 자리를 왜 해? 막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자 그럼 일단 질문자분과 얘기를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아까부터 계속 이렇게 보는데 혹시 우리 살림남 김승현 맞죠? 그죠? 모델 겸 배우 김승현입니다. 김승현 씨구나. 네. 하이틴 스타일. 네, 반갑습니다. 네. 이게 무슨 일이야?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직접 사연 보내주신 거 맞죠? 네, 제가 직접 사연 보냈어요. 저희 아내가 김창욱 쌤을 되게 좋아해서 네. 예, 저도 이제 즐겨 보는데 좀 위로받고 싶어서. 예. 내용을 들어봤을 땐 지금 아내분이 막 자기를 무시한다, 뭐 쓸데없는 짓이라 폄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얘기를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아니 그 사연에 아까 비즈니스를 위한 친목도모라는 그렇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이제 흔히들 얘기하는 술자리가 생각이 좀 나는데 맞습니까? 그러니까 술을 항상 마시러 나가면 적당히 먹고 들어오면 되는데 이제 항상 도가 지나치게 먹고 들어온다던가 그리고 뭐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은 괜찮아요, 저도. 근데 매일이에요. 매일? 네, 거의 매일. 일주일에 몇 번? 6, 7일 정도 이제 심하네. 그때마다 항상 비즈니스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일 때문에. 무슨 본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사업하는 친구 1과 2를 연결해 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브로커처럼? 네. 브로커? 네, 그러니까 이제 중매쟁이처럼 막 그렇게 계속 연결을 계속 해주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뭐 예를 어떤 들면. 사업? 예를 들면 뭐 꿀 사업하는 친구가 있어요. 예? 꿀 빠는 분이시네 또. 이제 뭐 커피숍 하는 친구한테 네가 가서 좀 이 꿀을 써라. 본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결혼 5년 내내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잠깐만 아내분께 이걸 여쭤볼게요. 그래도 어쨌든 매일 일주일간 막 그 비즈니스 연결하고 뭐 감독님도 만나고 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뭐 이렇게 하나는 메이드 되는 어떤 그런 결과물이 있기는 있었어요. 아니 단 한 번도 없었고 그냥 심지어 나가면은 본인이 또 그러니까 술도 자기가 사요. 그러니까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이제 간도 쓰고 막 하면서 이제 간도 쓰고 간 쓰고 꿀과 커피는 결국 사업이 이루어졌나요? 꿀과 커피가 잘 안 돼서 꿀과 코스메틱으로 이렇게 연결해갖고 결국 남 좋은 일인데 아까도 강연하셨을 때 이제 뭐 얘기하셨잖아요, 쌤이 네네. 이제 돈이 안 돼도 정말 즐겁고 야, 제가 한 말을 이렇게 갖다 쓰네요. 야, 이거는. 좋습니다. 뭐 두 분이 서로 같은 곳에서 다른 고민들이 지금 생기신 것 같은데 우리 김창욱 쌤한테 한번 제일 물어보고 싶은 고민을 한번 물어봐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살아보려고 오지랖을 피는데 이 사람은 이제 본인이 즐기고 술 마시고 그냥 놀고 싶어서 나간다고 이렇게 단정 지을 때는 좀 마음에 좀 서운함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조금은 있죠. 예? 당연히 있죠. 예? 조금은 즐기고 싶긴 하다가 있긴 있어요. 퍼센테이지로. 뭐 일과 즐김이 같이 동시에 되면 좋지 않을까. 조금 퍼센트는 좀. 근데 이제 비즈니스적인. 요거는 우리가 사실은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선생님께서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보시는 입장을 얘기를 어떻게 바라봐야 합니까? 쌤도 프리랜서시잖아요. 일단은 저는 우리 남편분과 좀 제가 친한 형 동생이라면 한 대 때리고 싶다라는 말씀드릴 거예요. 친하면. 네. 당연히 저희가 프리랜서니까 관계자들과 인연을 맺어놓는 게 우리는 좋다고 느끼고 그게 안전하다고 느끼고 뭔가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참 희한하게 영화, 방송 이쪽 업자들이 아주 눈이 배암눈이야.
그래서 이 배암 같은 눈으로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왔는지, 요즘 뭐 이거 쓸만한지, 이 모든 것들을 엄청 잘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캐스팅 보드를 쥐냐? 오히려 외부와의 좋은 관계를 맺는 이 에너지의 한 50% 이상을 내 내부로 집중시키는 거예요. 뭘 하든 솔직하게. 그래서 내 에너지를 만들잖아요. 그럼 또 희한하게 업자들이 그 냄새를 맡아. 희한하게. 그렇죠. 맞아요. 희한하게 맡아. 그리고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지도 않는데 제안이 올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우리가 프로그램을 할 때 에너지의 거의 100%, 110%, 120%를 외부에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러다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두 가지 문제인데, 첫 번째는 내가 이제 가족을 위로할 힘이 전혀 없다. 돌볼 힘이. 그리고 두 번째는 가장 심각하게 내가 누구를 못 챙기는 거예요. 나 자신을 챙길 힘도 제가 외부에 순수하게 다 쓴 거예요. 진짜 얘기하신 대로 전 술은 안 먹지만 제가 밥도 사주고 강연도 해주고, 뭐 이득을 보면 좋지만 이득 보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나중에 선생님 그거 다 이용해 먹는 사람 벌써 생겼을 거요. 아내는 아시는구나. 보이시는구나. 그렇죠. 이상한 제안이 많이 오죠. 뭐 한번 와달라, 어디 자리에 와달라, 이런 제안은 많이 오죠. 그러면 또 이제 또 이렇게 가고 또 해주고, 그리고 또 뭐 대단한 거 주지도 않고, 야 다음에 진짜 좋은 거 있을 때 진짜 너랑 진짜 한다. 그 다음 해가 100년 후인데 한다 나 너랑. 그러면 또 마음이 좋으니까, 형 나 그런 거 필요 없어. 나 그냥 형 좋아서 하는 거야. 나 그냥 형 잘 되라고 하는 거고, 나 고마워서 한 거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마 형. 계산은 내가 했어. 맞아요? 터지겠다. 뭐 밖에서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러는 것 같아요. 네. 남편분 맞아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본인이 비슷하고 하다고 하면 실제로는 완벽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0%. 근데 저랑 좀 비슷해서 제가 알게 된 거예요. 저랑 좀 비슷하시거든요. 실수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실수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남한테 미안합니다. 마이크 찼다는 거를 왜 자꾸 깜빡해요? 혼잣말인데. 마이크 찼잖아요. 미안합니다. 혼잣말인데. 어디까지 말했죠? 실속 없다. 비슷하다. 실속 없다. 비슷하다. 선생님과 조금 같으면서도 다르고 다르면서도 같은 건데, 내가 누구를 그렇게 구원하고 싶은 걸까? 보통은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전 되게 구원하고 싶어요. 도움이 되고 싶어요. 어떻게 해서든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다 써서. 근데 정말 내가 구원하고 싶었던 사람이 저 사람인가? 내가 진짜 누구를 그렇게 도와주고 싶었던 거지? 라고 나중에 많은 시간이 지나고 사건이 지나고 보니까 제 경우엔 저였던 것 같아요. 제가 엄청 도움이 필요하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 도움을 못 받았어요. 나는 구원이 너무 그때 필요했는데. 근데 이제 내가 좀 힘이 생겼어요. 그러면 구원을 필요로 한 사람이 너무 잘 보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돕고, 그러면 니네가 힘이 있을 때 나도 좀 도와줘. 내가 지금 할게. 어쩌면 그런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은 이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느낌이나 생각이 혹시 있으세요? 저도 어릴 때 혼자서 열심히 그냥 연예계 생활하고 혼자 일어서려고 하고 막 그랬던 노력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근데 저는 나중에 저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똑같은 처지의 후배들을 봤을 땐 좀 도와줘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남을 나라 아니고 모른 체 말고. 그래서 더 좀 제가 오지랖을 펴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그렇게 술자리 갖고 비즈니스 살짝 좀 핑계 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남편분이 하시는 말이 친구분들한테 아마 진짜 진심이신 것 같고, 그리고 또 나중에 이게 포석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이제 제 생각으로는 조금 퍼센테이지를 조금씩 바꿔보면 어떤가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 이제 외부의 에너지를 100을 쓰신 걸
10만 와이프나 가정에, 10은 선생님 자신에게, 그리고 80은 하던 대로. 이렇게 좀 해보면 어떤가. 저는 남편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를 밖에 나가서 누구 잘 되는 거 하지 말고 저한테는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본인한테 좀 많이 썼으면 진심이다. 좋겠다. 이건 진짜 네, 진심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네. 네, 김승현 씨 잘할 것 같으니까 우리 잘하라고 응원의 박수 한번. 네. 고맙습니다. 네. 결혼 27년 차 부부입니다. 이제는 의리, 형제, 자매로 살고 있는 저희 부부는 10년 넘게 각방 생활 중입니다. 여행을 가도 숙소는 무조건 트윈 베드로 예약을 하고, 혹여 킹사이즈 침대면 처음엔 같이 누워도 눈 뜨면 저는 바닥에 있습니다. 저랑 단둘이 외출하기도 싫어하는 아내는 일찍 들어가면 일찍 온다고 난리, 늦게 들어가면 늦게 온다고 난리입니다. 살았으면 살았다고 난리. 죽었으면 왜 죽냐고 난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남편한테? 궁금하다.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우리 남편분께서 보내주신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 한번 만나보도록 할게요. 어디 계세요? 오, 가운데 앉아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각방 생활은 일단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부부 사이가 조금 약간 껄끄러운 그런 사이세요, 혹시? 이제 많이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싸우게 되더라고요. 오래 있으면. 그래서 자는 것도 저는 마루에서 자고 와이프께서는 침대에서. 와이프께서는 존대. 깨서는이라는 건 아주 그 예수님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는 건데. 네, 모시고 있는. 그래서 방에서 이제 자는 것도 와이프가 잠버릇이 심하니까 제가 또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은 잠버릇 종류가 또 많지 않습니까? 어떤 스타일이에요? 뭐 다 합니다, 다. 꼴을 골아서 제가 한번 그 콘 고는 소리를 녹음을 해가지고 자는 귀에다 갖다 댔어요. 개구쟁이시네. 사자 한 마리 잔다. 사자 한 마리 잔다 이렇게 됐어요. 그랬더니 죽여버린다고 일어나더라고요. 그때 또 잠에서 깨셨어요. 자기 코 고는 소리 듣고. 네, 깼어요. 제 생각에는 뭐 여행을 가서 하나라도 뭐 더 챙겨 먹이고 입에 넣어주고 싶고 이러니까 제 생각에선 그러는데 또 와이프는 되게 기겁을 해요. 그러는 거. 네. 진짜요? 왜 그럴까? 또 둘 다 갱년기가 오다 보니까 제가 눈물을 더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그냥 TV만 틀면 울더라고요. 이 사람은 뭘 좋아하는지. 아내분은 남편분이 갑자기 텔레비 보면서 우는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어요? 꼴값 떤다고. 꼴값 떤다고. 꼴값 떤다. 꼴값 떤다. 꼴값 떤다. 저희 남편이 술을 좋아해서 거의 25년을 12시 전에 들어온 적이 없다가 25년을 신데렐라 뭐야? 결혼 27년째. 이야, 저 때려버리고 싶겠다. 와, 충격적인 반전이. 2년 전부터 5시면 들어오니까 이 갭이 너무 심해서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술버릇 때문에 제가 죽을까 봐 이제 따로 자다가 좀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어떻겠냐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해가 돼. 이제 퍼즐이 맞춰진다. 근데 형님은 왜 20년 동안 그렇게 늦은 시간에 계속 그렇게 좀 들어오게 된 겁니까? 뭐 남자들이 다 그렇겠지만 음주 가무가 친구들 좋아하고. 다 그렇진 않습니다, 형님. 업무도 사실 한 10년 정도는 업무상. 10년 정도는 업무상. 10년에서 한 15년 정도는 업무상. 업무상? 네. 자꾸 늘리시네요. 자. 근데 최근에는 왜 어떤 이유로 바뀌셔서 5시에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아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다 열심히 귀가를 하더라고요. 아 그럼 같이 놀 사람이 없어서? 저는 뭐라고 얘기하실 줄 알았냐면 어느 날 내가 보니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깨달음. 나 좀 가족도 돌보고 아내하고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겠다. 이럴 줄 알았는데 코로나가 와가지고 친구들이 이 새끼들이 안 나와. 열심히 가버려. 놀 사람이 없어. 나 혼자 놀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좀 나 일찍 들어오게 됐네.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거네요. 할아버지 어이가 없잖아요. 아 그래도 제가 뭐 이런 거 수발은 다 잘해요. 수발. 저녁을 먹으러 가거나 이러면 꼭 상추에다가 고기를 싸가지고 입에다 넣어주죠. 아내분은 원래 쌈을 좋아하세요? 아니요. 남편분은 아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밥이요. 김치찌개요. 뭐지? 그냥 주니까 먹는 거야.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70대 노 부부가 이혼하겠다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오셔가지고 이제 판사분이 물어보거든요. 할머니 다 사셨는데 왜 이혼을 하십니까? 근데 이제 이 할머니가 최근에 이제 닭을 시켰대요. 닭을 시키면 무가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가 이거 물 버리고 오라고. 그래서 할머니가 딱 담아왔는데 할머니가 이혼을 결심한 거예요. 왜 갑자기? 할아버지가 다리를 2개를 다 먹어버린 거예요. 진짜로? 그 사이에. 그래서 할머니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더 이상 나는 당신하고 못 살 거니까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 할아버지가 어이가 없잖아요. 하나 더 시켜! 시키면 되지. 이게 무슨 노방 났나 막 이랬는데 할머니가 뭐라 그러냐. 할머니 이미 너무 단호한 거예요. 당신이 다리를 2개 다 먹어서 화가 난 게 아니다. 지난 40년을 당신이 나를 이렇게 대했다. 그래서 난 너무너무 이제는 그만두고 싶다. 남자들이 밖에서 일도 해야 되고 또 내 친구도 있고 그렇게 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버렸네요. 20년에서 30년이. 그러니까 지금 지혜 씨가 묻는 것처럼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뭐 요즘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런 걸 사실 알 수 없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리고는 이제 그게 수백 번, 수천 번이 돼버린 거예요. 사실 그 닭다리 그 별 얘기 아니잖아요. 근데 이 할머니가 그거로 그냥 이때까지 살았던 삶이 마치 적립금 타듯이 타버린 거예요. 사실 지금 키는 형님이 쥐고 계신 게 아니라 형수님이 쥐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년 동안 아내는 이미 이 행성과 이 행성이 중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태가 아니라 자기의 나름의 이름으로 20년을 자기의 이 자전과 공정 궤도를 만들어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행성도 이 행성이랑 이 상호 관계가 없으니까 나의 자전, 나의 공전, 나의 습관 이걸 이미 만들어 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20년 만에 돌아와서 야 우리 같이 태양계를 이루자. 원래 우리 태양계였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형수님 입장에서는 난 이미 만든 게 있는데? 나 그리고 그렇게 이거 다시 맞추려면 엄청 힘들어. 내가 앞으로 몇 년 살 것 같아. 나 20년 지나면 70세 할머니야. 근데 나 이렇게는 계속 못 살겠어. 난 내 행성을 꾸밀래.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을 먹게 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밀어내려고 하고 그때 형님은 미안함도 있고 갱년기도 있으니까 더 쪼그라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한 번의 기회를 형님에게 줘보면 어떠시냐. 그리고 형님은 너무 빨리 이거를 보완하려고 하지 말고 서서히 다가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밤에 10시 넘어서 들어오고.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야?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나 이제 혼자 편하게 살고 싶어.
어차피 같이 있어도 우리 뭐 잠도 같이 안 자는데 당신 독립해. 대한민국 만세야. 아니 지금 형수님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런 마음을 가져보진 않으셨잖아요. 아니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오늘 저희 엄마 온 날인데 이거 정말. 마침 저 어머니 오시니까 강력해졌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와이프가 교수님한테 굉장히 그 서운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일이 있어요. 저한테요? 네. 이거 무슨 일이야 또? 저 오늘 처음 뵀는데요. 이게 무슨 일이야? 형님, 저희 어머니도 계시니까 말씀을 좀 잘해 주십시오. 저 지금 형수님 오늘 처음 뵀는데 제가 저 누나랑 사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에 제가 사실 와이프하고 저하고 교수님 강연을 한 번 들었었어요. 뭐 사진 찍어주신다고 그 방청했던 사람들 나오라 그랬는데 와이프는 저한테 사진 찍고 싶다. 그럼 저는 그럼 가서 줄을 서라. 당신이 가서 쓰면 될 거 아니냐. 그 내가 왜 서야 되냐. 그래갖고 주지. 대판 싸우고 사진 안 찍어. 그리고 가버렸어요. 자 지금 하나 찍으시죠 형님. 자 제가 죄송합니다. 하나 주시고. 야, 어유. 박수 한번 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 엄청 재미네요 형님. 네. 근데 저는 제가 뭐 형수님께 이런 말씀 드릴게요. 같이 우리가 사진도 이렇게 찍은 것도 10년 전에 못 찍어서 저 새끼 때문에 우리 싸웠는데? 자 그러니 만약에 괜찮으시면 아내분이 남편에게 그 기회를 좀 줘보시면 어떨까. 사진 찍은 걸 인연으로. 그래서 6개월, 1년, 2년, 3년은 형수님이 정하시고 그리고 형님은 반만 간다. 내가 아내한테 20년 그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됐으니까 그럼 난 10년은 해야지. 근데 10년 하시잖아요. 반드시 10년 전에 좋은 일이 전 생긴다고. 결혼 초반엔 집안일을 좀 도와주는가 싶더니 이젠 뭐든 저한테 해달라고 말만 하고 본인은 손 하나 까딱을 안 해요. 설거지든 청소든 물이든 소주를 사오든 모든 걸 저한테 시키기만 합니다. 저한테 시키기만 합니다. 청소도 설거지도 본인이 봤으면 하면 될 것을 상전마마가 따로 없어요. 김창옥 선생님을 좋아해서 선생님 말이면 들을까 해서 신청을 합니다. 네. 라고 보내주셨어요. 네, 근데 듣자마자 지금 많은 우리 아내분들 지금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저도 듣자마자 조금 남일 같지 않은데 아내분 혹시 어디 계신가요? 여기. 네네. 우리 아내분 옆에 계신 분이 그 문제의 상전마마신 거잖아요. 예. 근데 진짜 오랜만에 들어본 게 저 술심부름 저 할머니한테 옛날에 아빠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500원씩 주면은 저 다녀왔었거든요. 꼬맹이 때. 집안일은 뭐 떠나서 소주 심부름도 물론 이제 본인이 이제 퇴근을 하면서 본인이 이제 주차를 하고 바로 그냥 들어오기 전에 술을 사오면 되는데 밥을 다 차려놓고 하면 자기야 내 소주는 야, 잠깐만. 그래서 급하게 분주해지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는 오히려 아내분께서 그러면 이걸 왜 나를 시켜 본인이 해야지 본인이 한 건 본인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해보시지. 이제 서로 힘든 거 아니까 네. 그래도 해달라는 거는 이제 집에 있으면서 해주고 싶고 해서 네. 뭐 물 갖다 달라고 해도 그냥 본인은 밥 먹고 있으니까 그냥 나는 뭐 일어나서 가져와도 되니까 그냥 갖다 주고. 아니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아내분이 지금 너무 순하셔. 저랑 좀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남편분. 저랑 얘기 좀 해봐요. 우리 남편분. 왜 근데 진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거예요? 손 하나 까딱 안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너무 또 그렇게 하시면 강압적인 그래요? 정서적인 협박 이유가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왜 안 하시는 거냐고요? 왜 손 하나 까딱 안 아니 하시는 이 누나 힘 좀 봐. 아니 들어오세요. 아 이렇게 하면 저 형이면 어떻게 대답해요? 나 진짜. 저 형이면 어떻게 대답을? 아유. 자 근데 오늘 오시는 길엔 혹시 상점마마가 잔소리를 안 하셨나요? 아니 오면서는 그래도 조용히 왔던 것 같아요. 네네 뭐 투덜대거나 그런 거 전혀. 밖에서는 없어요. 아 밖에서는 없어요. 그럼 집에서만? 네. 왕궁으로 들어가시기만 하시면 왕자님께서. 집에 들어가면 그냥 무장 해제가 돼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요즘 이제 사연을 제가 신청한 걸 알아요. 그래서 그 사연 신청한 거를 여기에 신청한 거를? 네, 사연을 무슨 신청을 했는지 알아서 거기에 반론을 좀 하려고 본인이 좀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급하게. 며칠 전부터 되게 분주해지셨겠네요. 아까는 또 이제 나오기 전에 분리수거 페트병 갑자기 문 앞에다가 먼저 놓고 안 그러다가. 안 그러다가. 그렇지.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러셨어요? 아니면 결혼하기 초기에는 안 그러시다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러셨어요? 예전에 초반에는 안 그랬어요. 초반에는 설거지도 이제 내가 할 때가 있고 이제 본인이 할 때가 있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점점 이제 저만의 일이 된 거죠. 아니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남편분이 평상시에 제 강연을 가끔 들으시는 거예요? 네, 너무 좋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들었는데 변화가 없죠? 원래 들으면 조금씩 변하거든요. 강의 듣고 울기도 하고 정말로. 진짜. 형님 진짜 재밌는 분이셔. 그러면은 우리 남편분은 언제부터 제가 하는 강연을 좀 보통 보신 거예요? 한 3년 정도. 3년 정도. 꽤 오래 보셨네. 그러면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전에는 되게 힘도 있고 의욕도 되게 많고 내가 되게 좀 팔팔하고 그랬는데 이게 딱 꺾이네. 그런 걸 느낀 적이 있으세요? 뭐 몸이나 의욕이나 이런 게? 매 순간 그랬고 그래서 교수님 강의를 받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걸 누군가한테 이렇게 아내분이나 다른 사람한테 드러내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표출이라면 아까 말했던 우는 정도 말고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우는 거 외에? 네네. 그걸 아내분은 다 알고 있었나요? 일부는 알고 일부는 모르고. 그 당시에는 이제 만난 지 이제 같이 동거한 지 6년 차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이제 100% 다 알진 못했고 얘기도 못했고 그런 사항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알고 있을 거예요. 그때 제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 얘기를 할 만한 친구나 선배나 부모님이나 뭐 종교나 그런 게 선생님한테 있었나요? 안타깝게도 없었어요. 네. 맞네. 그래서 아내한테 위로받고 싶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엔 사실은 뭐 술을 사오고 밥을 뭐 하고 분리수거를 하고 사실 이것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전에 뭔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한테. 자기가 살다가 좀 힘이 없고 좀 밖에서 뭐 안 좋은 일이 있어요. 그렇다고 집에 가서 자기 아내한테 자기야, 내가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나 너무너무 힘들고 나 솔직히 그리고 이 일 못할 것 같아. 나 진짜 그만두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남자가 없어요. 아마 없을 거예요. 네, 절대 없어요. 그럼 왜 그 얘기를 안 하겠어요? 일단 첫 번째, 얘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두 번째, 괜히 이 사람 걱정만 시키고, 그러니까 이걸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는 뭐 유치하게 남자라서 남자의 편을 들고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상대적으로 여성들은 그것이 생길 때 그걸 외부 세계와 얘기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뭐 종교를 믿어버려. 맞아요. 뭐 종교를 믿어버려. 우린 얘기를 좀 해. 상담도 하고. 근데 남자들은 자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일단 잘 몰라요. 그러니까 누가 자기가 힘든지를 아냐면 위로를 받아보고 사랑받아보고 격려 받아본 자가 자기의 컨디션이 안 좋다는 걸 알아요. 근데 그 컨디션이 좋아 보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뭐가 문제인지 어디가 아픈지 굳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특별히 책임감 강한 사람은 더 몰라요. 나 책임감이 있어. 나 내가 일해야 돼. 곧 죽어도 해야 돼. 그리고 남한테 피해 끼치기 싫어. 이제 그런 남자일수록 그런 여성일수록 자기가 점점 쌓이는 걸 모르는 거죠. 그리고는 어느 한 임계점에 딱 도달하면 훅 꺼지거나 폭발하거나 사라지고 싶거나 아니면 극단의 무기력증에 빠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고맙게 아내분이 그걸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 안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도 밖에서는 철저하게 역할 연기를 잘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정신 딱 차리고 밖에서는 그러셨어요? 뭐 더 웃고 막 안녕하세요? 뭐 더 잘하고.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아니 저희 남편이 밖에서는 잘하고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중인격자 같은 놈. 내가 자기랑 사는 사람인데? 여성분들은 이 논리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제 이 남자는 계속 역할 연기를 충실하게 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아까 집에 들어오면 이제 이게 탁 무장이 버튼이 눌러지면서 훅 하고 꺼질 거예요. 그리고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너무 고맙고 미안하지만 아내가 또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댈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자잘못을 떠나서. 그럼 그냥 내가 안고 하는 거지 뭐. 얘기할 사람도 별로 없고. 계속 센 척만 하고. 우리 아들 괜찮아? 엄마 나 괜찮아. 별일 없어? 아니 내가 별일 없지. 뭐 별일 있어 엄마. 별일 없어.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안 괜찮은데. 어느 날 보니 소년보다 더 여린 그 소년은 이제 머리가 하나둘씩 빠지고 다 나보고 아저씨라고 부르는데 난 사실 되게 약하고 여린데 이거를 직면하는 순간 더 무너질 것 같고 그럼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밖에 가서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열심히 일을 하고 역할 연기를 수행하고 그러면 집에 와서도 연기를 하려면 죽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오면 그냥 훅 꺼져버리겠죠. 손가락 하나도 안 움직이려고 하겠죠. 이게 너무 아내분에게 때로는 남편분에게 이게 무리하게 가다 보면 충격 완화 장치가 터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이상 아내가 충격을 받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렇게 되기 전에 우리가 서로 뭐 커피가 되든 맥주가 되든 한 잔 이렇게 하면서 얘기하는 시간을 한두 번 가졌으면 좋겠고 아내분에게 뭐라고 하고 싶은 것도 아니고 분리수거를 누구 해라 이런 말도 아니고 이 나타난 현상 이전에 이 뒤에 있는 것을 한번 우리 모두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